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빼면 요즘 뭐 하나 조용한 지역이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그 동네는 마약 때문에 온 동네가 계속 시끄럽지만 국가와 국가 수준의 분쟁이 아니니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은 아직도 한참 시간이 남은 것 같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대만, 서쪽에는 인도와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동해를 공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위협에 1차적으로 대응하여야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리 이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요? 일본 역시 우리가 우호적이어야 하지만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느 순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데는 여러 가지 불만이 가득하겠죠.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대적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전 세계에서 정세가 불안할 때 한국의 안보도 같이 출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의 힘이 한 곳에 모이고 교역량의 절반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다들 조용한 시간에는 한국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미국에서 항모와 잠수함도 보내고 B-1 폭격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중동에, 대만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미국 역시도 여유있게 이것저것을 보내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북한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를 한 번씩 찔러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눈앞에 있는 위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순위 북한군입니다. 당연히 북한군이지 하시겠지만 의외로 북한군의 위협은 대한민국 안보에 그렇게 크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군의 땅크는 대한민국 육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육탄 방어의 대상이었고, 한국군의 지휘부는 서부 전선 평야지대의 북한군의 남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큰 고민이었죠.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서구 자유진영이 우세한 공군은 한국이 우세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 대비 한국군의 열세는 공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분수령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북한군이 주력으로 개발하는 무기 체계만 해도 확실히 그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등 비대칭 화력입니다. 이 비대칭 화력은 정상적인 전투로 이길 수 없으므로 한번 건드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사용해서 같이 죽을 터,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엄청난 위력과 후유증을 동반하지만 핵무기는 그 사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가장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국제적인 고립과 핵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무기이므로 일방적인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국가적 존립이 우려된 상황에서도 방어적인 용도로 쉽게 사용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무기예요. 실제로 국가 수반의 의사결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침략 국가를 완벽하게 격파한다고 해도 향후 국제사회의 보복과 반격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수반의 미래는 밝지 못하니까요. 즉, 사용할 수는 없지만 궁지에 몰리면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 핵무기마저 공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직접적 침공이 없다면 반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적대 세력, 일본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군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일본 자위대는 그 전력이 대단합니다. 육군은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군력과 공군력은 한국을 압도하죠. 아마도 육군력이 해군력과 공군력 수준에 올라간다면 한국과 영국은 간단히 초월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약한 육군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대규모 상륙병력이 상륙하기 전에 해상에서 끝장내버린다는 전략으로 싸우는 군대인지라 소규모 특수부대 및 비대칭 전략을 상대하는 것이 기본으로 육군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육군이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공군력과 해상 항공 전력, 대잠 전력과 해상 방공 전력은 정말 한국국에게는 넘사벽입니다. 강력한 해군력은 정말 일본이 마음먹고 해상 봉쇄를 한다면 한국군이 뚫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우여곡절 끝에 한국 육군 주력부대가 단 1개 군단이라도 일본 열도에 상륙한다면 일본 육군의 전투력으로서는 몰아내기가 어렵겠지만 해군력과 공군력을 고려해보면 1개 대대로도 제대로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의 두 나라가 실제로 사이가 좋진 않지만 무력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둘 다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군사적 충돌은 가능성은 없으니 그나마 해상 교역료가 필수지만 일본 대비 해상 전력 및 항공 전력이 절대적인 열세의 한국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세력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경제적인 교역량은 중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역시 편안하지만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과 군사적인 충돌 시나리오는 그렇게 쉽게 수립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역량을 투자해서 한반도를 침공하게 되면 많은 희생이 강요되겠지만 한국군이 중국군을 대상으로 승리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반도와 한국을 점령한다는 것은 군사 강국인 러시아, 인도와 접경을 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점령한다고 해도 실익도 더더욱 없습니다. 차라리 현재 중국은 대만이 좀 더 현실적인 무력 사용의 대상으로 점령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듯 한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는 것은 웬만한 시나리오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침입 등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의 지상군과 한국군의 지상군의 단순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상의 단순 비교일 뿐이지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전력의 비교라는 것은 미리 밝혀둡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 뵙겠습니다.